자, 독고섬에게 반하면 우리 세진이부터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독고섬에게 반하면을 했고, 챕터들 중에서 어떤 챕터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 세연이. 나는, 나는 맨 마지막에 그 설문에서 100% 같은 마음이 제일 인상 깊었어.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모든 실마리가 풀리고 지민이랑 영미도 친구가 되고 독거선도 이제 막 다른 친구들이 독거선하고도 잘 놀아주기로 했고 했으니까 뭔가 친구 의미 같은 걸 알려주는 챕터 같아서 제일 인상 깊었어. 나는, 여왕 단테이 이야기의 먼지 맨 마지막 챕터가 가장 기억에 남아. 왜냐면, 이 단테이가 반을 다 지배하고, 이렇게, 되게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던 친구인데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면서 이 여왕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여서 나는 먼지 챕터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 선생님은요? 네. 왜 근데 또 호연이하고 서연이한테는 기회를 안 줘? 아, 호연이. 그 책이 없고 그 내용을 까먹어가지고 내용이 그렇게 기억이 안 나? 하나도? 네 제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어. 선생님이 알겠다고 그래, 하셔가지고 그래. 아니, 알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아니 그 어. 기억이 났는데 그 기억나는 것만 얘기하면 되지. 그게 인상 깊은 거야. 다른 게 인상 깊은 게 아 아니라 그래요? 네가 지금 그 머릿속에 챕터를 떠오르는 거. 챕터 얘기 안 해도 되고 그 떠오르는 장면만 얘기해. 그 내용 중에 기억이 조금만 나는 게 그게 인상 깊으니까 기억에 아 남는 거야. 잠깐만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안 난다고 얘기하면 되고. 아 미안해 기억이 안 나서 음. 서연이. 나도 너 누구지? 세진이처럼 단테이가 먼지가 됐을 때가 제일 인상이 남는 것 같아. 이때까지 다 계속 자리를 지켜왔다가 엄마는 계속 단진이한테만 계속 신경 쓰고 결국 자기는 아예 진짜 먼지 같은 존재가 된 거니까. 그럼, 선생님은요? 네, 저는 힘을 다루는 방법 챕터가 가장 인상 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지 정말 그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면서 배울 수만 있다면 그 기술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잘 안 돼. 그것도 좀 타고나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 부분을 보면서 저런 기술이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단테이라는 사람의 단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서연이. 단테이는 어떻게 보면 못됐지만 마음속으로는 못된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자신의 자리를 엄마한테서 물려받아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고 배워서 이게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아서 좀 착한 법을 모르는 것 같아서 불쌍해. 세연이. 테이는, 단테이는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지지 않고 싶어 하고, 뭔가 리더십이 있고, 뭔가 자기 취향이 확고한 사람인 것 같아. 어, 어디서나 리더를 맡아왔고, 그 힘을 다루는 방법이란 챕터도 있듯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친구들을 다스릴 수 있는지도 알고 있고, 또 진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면 누구를 싫어하고 그런 거가 뚜렷하게 있는 사람인 것 나는 이 단테이가 좀 나도 좀 서연이랑 비슷하게 좀 불쌍한 것 같아. 왜냐면 단테이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오빠 때문에 이제 별로 엄마한테서 사랑을 못 받고 커서, 별로 이런 친구를 사귀는 법이나 이런 걸 잘 배우지 못해서, 좀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고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자신이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별로 좋지 못한 마음으로, 좀 친구를, 어, 약간 괴롭히는 듯한 식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 같아서 나도 좀 단테이가, 어, 잘 친구를 사귀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불쌍하다고 생각해. 선생님은요? 네, 저는 이런 캐릭터가 아주 교묘한 캐릭터라서 이런 캐릭터들을 보면 좀 응징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 애가 정말 나쁜 애인 줄 모르고 그 휘둘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분들인데 이런 애들은 그 아이들의 힘으로는 그 이 애를 제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자가 나타나서 그 애의 그 위선이라고 해야 되나?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낱낱이 그 폭로하고 그 아이를 응징해줘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그 독고솜이 마녀라고 생각해? 아니면, 그냥 특이한, 특징을 가진, 아이인 것 같아? 어, 세연이. 독고솜이 마녀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마녀가 맞긴 독고솜이 마녀가 맞긴 맞잖아. 근데, 막, 그때 그 서율무가 친구라고 그 소미야라고 이름을 불러줬을 때도 기뻐했고 막 고구마 좋아하고 이런 것처럼 다른 다른 사람들이랑 뭐 친구랑도 다른 사람들처럼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어 하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있고 이런 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해서 사실상 마녀는 맞지만 마녀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서연이. 내가 보기에는 사람 같은 면이 있어도 독고성은 마녀가 맞아. 저주를 내리는 것은 정말 마녀가 할 수 있고, 그 동물들이나 물체를 띄우는 것도 마녀가 할 수 있지만, 조금만 좋아하는 건 다 똑같아도 그런 생각을 하고 남들과 다른 거는 아마 마녀만 할 수 있지 않은 일인가 싶어. 나는 약간 독고섬이 되게 특이한 마녀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서연이 말대로 마녀는 마녀이지만, 좀 저주만 하고, 뭐, 나쁜 일만 하는 마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어, 친구가 생기면 또 되게 잘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독고섬은 마녀이면서도 되게 사람 같은 면이 있는 특이한 마녀인 것 같았어. 선생님은요? 네, 독고섬이 마녀라고 확실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법을 부리는 여자기 때문에 마녀입니다. 그래서 마귀 같은 여자가 아니라 마법을 부리는 여자로서 마녀가 맞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뭐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녀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보통 마녀 하면 악마 뭐 이 악마인 여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마녀라면은 뭐 마녀가 아닌 선녀가 되겠죠.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세진이가 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연이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 단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했고 또 하나 독고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갖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화하고 소설하고 차이를 혹시 알아? 동화하고 소설의 차이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지. 세진이. 음, 세진이가 음, 생각에 동화와 소설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어, 동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동화와 소설은 똑같다. 자, 서연이.
동화랑 소설이요? 음, 음, 소설이 좀 더 흥미진진하고 뭔가 이야기가 음, 흘러가는 기분이 있고, 음. 동화는 재밌어질 때쯤 끝나버리는? 그렇다. 세연이. 동화는 약간 소설은 전개가 되게 뭔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뭔가 어 뭔가 되게 그 작가들이 이 책에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왜 뭔가 되게 말을 벨벨 꼬아가지고 하고 동화에서는 그냥 딱 그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끝내는 그런 호연이. 호연아, 마이크 켜고. 호연아, 마이크 켜고. 네. 동화와 소설의 차이에 대해서 호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 동화는 음, 옛날부터 내려져 온 그 이야기 같은 거, 소설은 음. 사람이 만든 그 이야기 아니에요? 호연이가 지금 말한 거는 전래 동화, 옛 이야기와 아, vs 창작 동화를 지금 호연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화가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 동화가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동화하면 아이들 얘기, 물론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장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심을 담은 이야기,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동화고 그에 비해서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성인용, 어른들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제 이른바 소년 소설 또는 청소년 소설이라는 어떤 그런 장르가 있는데 이 동화하고 소설의 차이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 커다란 차이가 이른바 동화는 선악 구도가 명확해. 즉 착한 사람, 뭐한 사람, 나쁜 사람, 착한 편, 나쁜 편. 요게 이제 좀 상대적으로 분명해. 근데 소설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선악 구도가 있긴 하지만 이 구도가 때로는 뭐 하다는 거야? 불분명하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인물 캐릭터도 동화는 이른바 평면적이다라고 얘기해. 즉 착하면 그냥 착한 사람인 거야. 나쁘면 나쁜 사람인 거야. 물론 착한 사람이 나중에 뭐, 착한 사람이 나쁘게 되는 건 겨우 없고 나쁜 사람이 나중에 뭐가 돼? 착하게 돼. 착한.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대부분의 동화의 어떤 그런 평면적 인물이야. 인물이 평면적이다는 얘기는 단순 명확하다는 거야. 반면에 소설은 인물이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설명이 안 돼, 그 인물이.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단정 짓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데, 왜 쌤이 단테 얘기를 하면서 뭐 이 동화와 소설, 인물 캐릭터 이런 얘기를 쭉 했을까? 왜 쌤이 갑자기 단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짐작 가는 게 있어? 없어? 네. 아, 자, 동화였으면 단테는 그냥 뭐 한 사람이야? 나쁜 나쁜. 사람. 나쁜 인간이야, 나쁜 인간. 나쁜 캐릭터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세진이가 단테이를 보면서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 단테이가 뭐 하다고 그랬어? 불쌍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단테이를 왜 나쁘다고 하지 않냐라는 얘기야. 왜 나쁘다고 하지 않는 거야? 어, 단테이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야? 가족 문제. 가족이 어떤 문제? 어, 가족의 사, 어, 가족의 단테이가 갖고 있는 여러분 단테이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 동정이 가는 이유가 뭐였어? 서연이. 음, 뭐라고 하셨어요? 단테이에 대해서 네가 왜 그 불쌍하다는 마음이 느껴진다거나 공감이 간다거나 뭐 이해할 수 있다거나 그 이유가 아, 뭐냐고. 음. 단테이는 음. 착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못 얻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릴 때부터 음, 엄마가 음, 하는 걸 원래 애들은 배우게 돼 있는데, 음, 엄마가 나쁜 일을 한다고 생각 안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엄마가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해서 음.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따라하기다. 네. 선하기 구별이 아니라. 그럼 얘는 왜 엄마 따라하기를 한 거야? 음,
그럼 뭐라고 행동해요? 뭐라고 서연아?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서연이도 엄마만 따라해? 엄마 따라해? 아니죠. 근데 왜 단테이는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그랬다. 그럼 단테이도 크면 안 그런다? 걔도 깨닫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자, 단테이도 이른바 결핍을 느껴. 빠진 게 있어. 부족한 게 있어. 단테이가 엄마를 따라하는 이유는 엄마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네. 관심받기 위해서. 자, 쌤 이런 얘기 왜 쓰는 거야? 세연이. 단테이가 음. 어떻게 너네들도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기 위해서 애써? 막 일부러 더 노력하고 막 그래? 그쵸? 정말? 네. 해요, 아직도. 어, 그렇구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야, 여기서 단테이는 자 봐.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집에 돈이 많아. 그러면 굳이 네. 돈을 벌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죠. 없지. 근데 돈이 없는 집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 애쓸 가능성이 더 크잖아. 네. 자, 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엄마로부터 인정받기, 사랑받기, 관심받기 위해 이 단테이가 애쓰는 이유가 단테이를 둘러싼 이 집안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잖아. 단테이를 이해하려면 그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단테이는 어떤 상황이야? 엄마가 엄마가. 단진이만 챙기고, 단진이가 그렇지. 최고고, 엄마가 오빠만 챙기는 거지. 즉, 이른바 무슨 선호? 아들 아들 성. 선호. 남아 선호 사상. 예, 피해자지, 피해자. 그 단테이가 그 오빠만 챙기는 엄마 때문에 엄마의 인정, 사랑, 관심이 결핍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자기가 엄마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엄마를 따라하는 그런 부분들이 단테이란 인물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에서 단테이가 엄마를 따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구나. 단테이는 애당초 착한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구나. 단테이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 단테이란 인물에 대해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야. 그 부분만 보면. 근데 그 얘기를 싹 지워버리고 단테이가 친구들에게 하는 행동만 보면 단테이는 뭔 거야? 나쁜. 나쁜 애인 거잖아. 그 쌤이 아까 그렇게 교묘하게 친구들을 뭐 아예 그냥 대놓고 때리거나 이러면 눈에 드러나잖아. 쟤 나쁜 애, 폭력적인 애. 그 쌤한테 또 혼나잖아. 근데 이 단테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자기 뜻을 다 이루잖아.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발뺌하고 선생님들한테는 단테이가 뭐로 보이는 거야? 좋은 애. 예쁜. 좋은 애, 모범생으로 보인다는 얘기야. 그런 이중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뭐 하다는 거야? 분노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왜 단테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동화에서는 그 나쁜 단테이만 보여줘. 왜 그가 나쁘게 되었는지에 대한 속사정은 동화에서는 잘 다루지 않아. 복합적인 모습 보여주지 않아. 그게 복잡하면 애들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단테이란 인물의 어떤 그런 측면이고, 이 책에서 보면 오로지 악한 존재, 나쁜 존재로만 나오는 캐릭터가 있어. 선한 구석이라고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캐릭터가 누구야? 엄마. 단테이 엄마 같은 경우가 이른바 악한 캐릭터로 나와 있고, 이 단테이 엄마의 문제가 해결돼 안 돼. 이 안 돼요. 책에서 이 책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은 다른 문제는 많이 해결돼. 우리가 동화나 소설이나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이거 갈등이지. 갈등이 생기고 이것들이 증폭되고 막 고조되고 위기
절정.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이 뭐예요? 해소, 해결. 요게 기본적으로 동화의 흐름이에요. 소설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단테의 엄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끝나. 단테의 엄마가 뭐 단테이처럼 뭘 바뀐 것도 아니고, 단테의 엄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야 응징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게 이제 단테의 엄마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중심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 문제까지 다 해결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단테의 엄마는 어떤 악한 캐릭터로서 분명히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고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동화가 이른바 생활동화라는 것들이 있고 환상동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활동화와 환상동화의 차이는 뭐겠어? 어, 생활 동화는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음, 거를 보고서 담은 동화이고, 아, 환상 동화는 자신의 상상만, 작가의 상상으로만 써진 책. 그렇지. 그래서 생활동화는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서 실제 일어날 법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기본으로 해서 다루고 있는 거야. 반면에 환상동화는, 우리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뭐 얼마 정도의 비중 갖고 있냐라는 부분들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는데,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사실주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실제 벌어진 일들을 사실대로 그 작품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 반면에 우리가 뭐 판타지, 판타지를 넣어서 즉 판타지를 넣는다는 것은 실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상 속의 일 그런 부분들이 넣어서 그 이야기가 구성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과 뭐가 판타지가 결합된 형태인 거고 요 판타지 부분을 맡는 게 누구야? 그, 독고섬. 독고섬. 독고섬하고 독고섬의 뭐 엄마? 엄마. 마녀. 요 부분들이 이제 판타지적인 요소를 띠고 있는 그런 형태의 작품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판타지가 들어간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판타지가 들어간 무슨 귀신 씨알 까먹는 얘기냐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해리포터 이야기는 어떤 어디에 속하는 거야? 판타지. 판타지. 환타지에 속하는 어떤 거예요. 선생님은 환타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해리포터를 아직도 안 읽었습니다. 에? 저도요. 저도 어, 안 읽었어요. 혜진이 너가 아직 안 읽은 건 네가 아직 젊어서 안 읽은 거고, 넌 이제 뭐 해리포터를 안 읽었다고요? 선생님은 그래서 일부러 막 남들이 해리포터를 많이 읽으니까 읽다가 재미없어서 멈춘 건 맞아요. 소연이 읽다가 재미없어 멈췄어? 어, 아니, 그 작가는 너무 질질 앞에를 아, 시시하게 끌어요. 그렇구나. 읽다가 코너에서 멈추게 돼요. 이 내용이 안 나와요. 계속 지루해요. 그랬구나. 자, 그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연이 진행하겠습니다. 뭘요? 세연이. 아, 음, 단테이한테 그 사물함에 돈을 넣으라고 시켰다고 누명을 씌운 박선희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세진이. 나는 그냥, 박선희가 그냥, 굳이 누명을 씌우지 않고, 그냥 자기가 했다고 말하면서 미안하다고 바로 말하면 될 것을 굳이 그렇게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랬는지가, 나는 좀 박선희가 그 부분에서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 서현이. 안태희가 시켰다고 해서 그걸 다 하는 건 좀 박선희가 바보 같고 순진한 거 같고 약간 그 일에서는 되게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해. 나도 이게 물론 옳은 일이 아니었고, 단테이한테 누명을 씌우거나 그런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단테이한테 매번, 단테이 엄마도 박선희네 엄마한테 너 다시 외톨이로 만든다고 눈치를 뭐 주거나, 단테이한테 박선희도 맨날 명령을 받고, 박선희가 막, 박선희한테, 단테이한테
단테이가 한 일도 박선희가 누명을 쓰고 했기 때문에 박선희의 마음에도 공감이 가. 선생님은요? 네, 박선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똑똑한 인물인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러니까 단테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들이 자기가 정말 그 힘이 없어서 쩔쩔매서 그렇게 하다가 막판에 그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면 뭐 그렇게 똑똑하거나 치밀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단테이로부터 그렇게 당하는 그런 과정들을 자기가 언젠가 복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꾹 참고 있다가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막판에 이거를 단테이를 몰락시킨 거라면 이 그 박선이야말로 진짜 단테이보다 오히려 더 한 단계 높은 더 무서운 어떤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과연 그 박선이가 그 정도 수준까지 될까? 라는 부분에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 당하고 있다가 아니면 이인자에서 그런 삶을 이렇게 만족하다가 막판에 가서 그냥 에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판에 그냥 뭐야 배신 뭐 단테 입장에서는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박선 입장에서는 어쨌든 반전을 꾀하는 뭐 그런 그 인물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막판에 가서라도 정의를 찾고 자기의 존재감을 찾았다는 점에서 박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평가해 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은영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서연이. 음, 약간 걔는 좀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왜 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 거절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캐릭터 중에 하나. 어, 태진이. 나는, 은영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자신의 아빠한테도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직도,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어, 웃을 수 있고,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이런 은영미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영미가 되게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물론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처럼 바로 대답하진 않지만, 설유머가 말했듯이, 해야 될 질문을 맞는 대답을, 찾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고, 또, 서유무한테도, 서유무랑 독고섬한테도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어서, 나는 은영미가, 어, 혜진이 말처럼 대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랑 비슷하진 않지만, 생각이 깊은 아이라고 생각해. 선생님은요? 네, 저도 은영미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심지가 굳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신기한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박선희하고는 좀 대비되는 캐릭터. 박선희는 외부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어쨌든 거기에 좀 이렇게 빌붙어서 좀 이렇게 살랑살랑 거려서라도 자기 이익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어떤 그런 유형의 어떤 그런 캐릭터 전반 앞부분에서는 그런 인물이었더라면 은영미 같은 경우는 외부의 어떤 그런 부분과 관계없이 그냥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흔들림 없이 그래서 아까 이제 서연이가 바깥에서 도움을 준다고 했었을 때 자기가 힘든데도 그거를 거부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다고 했는데 아마 박선희 같은 캐릭터였으면 얼른 받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은영미라는 그런 캐릭터는 그냥 단호하게 나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겠다. 라고 그 자기 자존심을 이렇게 지켜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단테이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박선희 같은 애는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사탕을 주면 그 홀라당 넘어올 수 있는 애. 그리고 걔한테 뭐 이렇게 위협을 하면 무릎 꿇을 수 있는 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어떤 그런 아이라면 은영미 같은 경우는 사탕을 준다고 해도 나 필요 없어 라고 하고 때리는데도 그냥 맞고 그냥 가만히 있는 애라서 답이 안 나오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강한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바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닌가 너무 어렵지 않나? 왜 그렇게 살지라고 해서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본인은 그게 또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게 참 어쨌든 저랑은 안 맞는 캐릭터여서 저는 박선희에 가까운 캐릭터라서 은영미 캐릭터가 사실은 조금 이해되기 좀 이렇게 이해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면서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남준이에게만 신경을 쓰고 박선희 엄마한테 계속 외톨이가 되게 할 거라고 눈치를 주던 단테이의 엄마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세진이. 나는 좀, 엄마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렇게, 막,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어른을 막 그렇게 괴롭히고, 자녀도 딱 자신의 그 첫째 아들만 이렇게 예뻐하는 조금, 문제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서윤이. 그 엄마는 악역도 악역이지만 진짜로 금하고 똑똑한 사람이야. 박선희 엄마 얘기하면서 선희 엄마가 약간 반대를 하는 느낌을 보였을 때 옛날에 자신이 도와줬던 은혜를 생각하라는 듯 다시 꺼내고 단진이만 중요하다고 하고 다 자기 아이들인데 차별하는 건 되게 악역이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을 굴려먹는 건 진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응? 나도 단테이 엄마가 되게 어, 단테 씨를 닮았다고 해. 단테이가 단테이 엄마를 닮은 것 같아. 일단 박선희 엄마한테 너, 너 그 박선희를 다시 외톨이로 만들겠다고 눈치를 주는 게 뭔가 그 그 단테이처럼 뭔가 힘을 다루는 것 같이 약간 박선희는 엄마한테 뭔가 그 약점 같은 걸 잡아가지고 너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게 협박이긴 한데 뭐 힘을 되게 잘 다루는 것 같아서 서현이랑 비슷하게 되게 똑똑하고 권태희랑 비슷한 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네, 저도 그 단테의 엄마라는 캐릭터가 우리 주변에서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의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처세술에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정치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해서 세상의 어떤 그런 일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점에서 어떤 상당한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의 어떤 그런 뭐 검은 속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이익을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라면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움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마음 내 안에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과 그래서 그러면 그건 좀 나쁜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충돌하며 있는 거고 또 그것도 능력이다 사실은 그렇게 단테의 엄마처럼 하려고 해도 나는 그럴 그 능력이 없어갖고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또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또 이렇게 피해자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뭐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뭐 그런 복잡한 마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네. 자, 그 단테의 엄마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 보면 그 힘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아까 선생님이
뭐? 서세술 또는 우리가 이른바 성공학에 관련된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그 어려운 말로 용인술, 사람을 뭐 하는 능력? 부리는 능력. 사람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말은 뭐야? 리더십. 리더십.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십을 키우는데 물론 이 단테이 엄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이 리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긍정적인 리더십과 같은 거라고 보기 힘들지만 비슷한 속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단테이 엄마 같은 경우는 이른바 폭력, 힘 가지고서 이렇게 짓밟아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른바 부드럽게 살살 대해주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 그 폭력적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뜻대로 하겠거든. 위협해서. 근데 요즘에 아까도 선생님 얘기했지만 그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뭐야? 가스라이팅을 혹시 들어봤어? 말로 아, 사람 그 세뇌시키는 거. 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입장을 몰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자꾸 예를 들면 이것도 가스라이팅이야. 뭐, 넌 참 잘하잖아. 넌 참 착한 애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한번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계속 자기를 도와주는 것들이 정당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도 싫은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리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말을 믿고 따르게 해서 자기 말대로 이렇게 조종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일종의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그런 심리적인 조종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것들이 아까 말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뭐야? 이게 또 긍정적으로 쓸 수 있어. 긍정적으로. 그 반의 아이들이 뭐 별로 공부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그건 긍정적인 어떤 그런 강화를 준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또는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또는 이렇게 왕따를 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는 아까 은영미 얘기하다 선생님 말하는데 은영미 이야기에서는 자, 아까 그 독고솜과 그 단테이와 독고솜에서는 이른바 왕따 문제 또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있어. 요런 그 갈등을, 요런 사회적 문제를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어, 소재로, 글감으로. 은영미의 이야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어, 떠났던 아버지가 그 은영미를 폭력한 사건.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가족. 가정폭력의 문제. 근데 사실은 이 은영미한테만 가정폭력이 있는 문제가 아니었지. 누구에게도 가정폭력의 문제가 있었어. 은영미에게만 가정폭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 단테이 아니에요? 어? 누구? 단테이 네. 아니에요? 단테인의 집에 가정폭력이 있었어? 오늘 엄마가 계속 막 남자 여자 거리면서 그거는 이제 장난치고. 저기고, 그건 뭐, 남아선호. 단테이 음, 누가 엄마하고 있었지? 단테이 가정은 이른바 남녀차별이 남녀차별. 누가 남아선호. 있어요? 어? 누가 있어요, 또? 여기서 가정폭력이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잖아, 중요하게.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그 단테이 엄마하고 연결되잖아. 단테이가 박수비. 독고솜 엄마하고 연결되는 게 누구야? 아, 삼촌? 독고솜 삼촌하고 연결되는 게. 독고솜의 누구? 이모. 엄마, 아, 아빠. 아빠. 그리고 고모. 왜 기억이 안 나지? 독고솜의 아빠, 고모도 역시 뭐 했던 거야? 그 폭력. 가정폭력의 희생자였어. 이 독고솜의 아빠, 고모를 누가?
이 마녀가 누구야? 엄마. 독고솜? 독고소미 아니 독고소미 아빠 고모 아니구나. 쌤 잘못 얘기했어. 독고소미 아니라 서율무. 서율무 탐정. 서율무의 아빠 고모가 가정폭력에 시달렸었고 이거를 독고소미의 아빠. 누가? 삼촌? 인가가 도와줬던 그런 부분으로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제 풀려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뭐의 문제도 다루고 있는 거야? 가정폭력이었던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 왕따의 문제는 단테와 독고섬 사이였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또 이제 단테의 엄마와 독고섬의 단테의 엄마 독고섬이라네. 단테의 엄마하고 그 독고섬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른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왕따라던가 그런 사회적 갈등들 이런 문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그러한 작품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영미라는 그 인물이 갖는 어떤 그런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박선희 또는 박선희 엄마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사, 전학 을 와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사와 전학을 와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뭐라고 그래? 텃세. 텃세에 시달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박선희와 박선희 엄마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누구에게? 독고섬과 독고섬의 엄마의 뭐가 되는 거야? 하수인, 심부름꾼 이 됨으로써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는 거야. 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읽었어? 네. 이문열 씨가 쓴 이게 뭐예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뭐가 있어? 동화책, 소설책. 이문열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누가 엄석대라는 절대 강자가 나와. 절대 강자가. 각급 반장이면서 얘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어. 여기에 누가 전학으로 와? 그 누구지? 한병태라는 아이가 전학을 와. 전학 온 아이. 이 아이가 처음에는 엄석대라는 절대 강자에 대항을 해. 하지만 결국은 굴복하고 2인자, 엄석대 밑에 들어가서 2인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 한병태가 하는 행동이나 누가 하는 행동이나 박선희가 단테이 밑에서 하는 행동이나 별반 뭐 할 바가 없는 거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그 작품 속에 어떤 그런 캐릭터들이 갖는 유사성 이런 것들 여러분들 연결해가면서 책을 읽는 것들도 책을 효과적으로 읽는 거고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기도 하고 제일 안티가 많기도 하는 놀라야 되는 혹시 대통령 혹시 알아? 인기가 많기도 하고 욕을 많이 먹기도 하는 윤석열. 어? 윤석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 홍준표.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옛날 박? 누구 아니에요? 박? 박. 그네? 근데 정의. 위에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였지. 박정희 대통령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 혹시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그 부하 사살.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죽게 돼. 총에 맞았어요? 김재규가 회식하는데 가가지고 그냥 총으로 그냥 쏴서 죽인 거야. 자, 근데 이 박정희하고 김재규의 관계는 뭐냐? 박정희가 넘버 부하. 1이면 김재규가 넘버 뭐였다는 거야? 2였다는 투. 거야. 근데 이제 이 넘버 2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해. 차지철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부하가 있는데 또 다른 부하가 김재규를 제치고 넘버 2가 되니까 김재규가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있어. 근데 또 하나의 부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 독재가 너무 심해지니 그거를 나중에 그 부하 김재규가 나중에 그것들이 너무 뭐하다? 불리하다고 죄책감. 생각하고 제거한 거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 갑자기? 선생님이 갑자기 요 독고소맥의 반화면이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사람을 믿지 말라고. 사람을 믿지 말라고 갑자기 독고소맥의 반화면 얘기하다가 박재수 경우 김재기 얘기하는 거야?
배가 아니네. 자, 독고소명의 바라면 아, 얘기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재규의 관계와 비슷한 게 누구야? 그 박선희와 어, 그 독, 단태희와 누구? 박선희. 박선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야. 단태희 밑에서 박선희가 단태희를 돕고 단태희의 그 영역 안에서 자기도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잖아. 자기 자리 전학하는데 자리를 확보하잖아. 근데 마지막 네. 가서 뭐 하는 거야? 이 빼야. 박선희가 단태희를 제거하는 거잖아. 응? 그런 점에서 요 아까 선생님이 이 박선희란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이 김재규란 인물에 대해서 평가가 그래서 두 개로 엇갈려.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편먹다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뭐해? 배신한. 그러니까 박정희랑 나쁜 짓 하다가 나쁜 짓 한 것도 나쁜데 거기다가 배신까지 해? 더 나쁜 놈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 또 한쪽에서는 박정희라는 독재자를 뭐해? 쏴 죽인 정의로운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또 어떻게 평가하냐 다른 거야. 박정희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김정희가 뭐 한 거야? 나쁜 잘한 거. 거야. 어, 은혜도 모르는 놈. 게다가 박정희 대통령은 훌륭한 분을 암살한 이런 악한 존재야. 박정희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나쁘게 보는 쪽에서는 독재자로 보는 쪽에서는 김재규에 잘해. 대한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라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너도 같이 한 편이었잖아. 너도 나쁜 놈이었잖아. 그다가 너는 배신까지 한 놈이잖아. 라는 쪽. 그래서 네가 한 행동을 결코 잘한이라고 볼 수 없어. 라는 쪽이 있고 또 한쪽은 그래 네가 처음엔 나쁜 놈이었지만 네가 깨달아서 마지막엔 네가 그래도 뭐 했다? 좋은 일 한 거다. 정의로운 일 한 거다. 라는 그런 평가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요 박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야. 박선이라는 인물이 단테이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 단테이를 제낄 생각을 했나? 단테이가 잘못됐고 단테이를 제거할 생각을 했나? 이게 처음부터인 건가? 처음부터인데 단테이의 신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꾹 뭐 한 거야? 참고 기다린 건가? 아니면 단테이와 박선희는 그냥 같은 편으로 쭉 가다가 막판에 가서 이렇게 돌아선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소연이는 어떻게 평가해? 박선희에 대해서? 박선이요? 어, 마지막에 바꾼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바꾼 거다. 그럼 박선희라는 그 행위에 대해서 박선희 인물에 대해서 네가 평가한다면 인생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아니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뭐 어떤 안 거야? 되죠. 단테이를 배신해서 안 된다? 네. 왜? 이왕 걔를 따르기로 했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걔한테 계속 붙어 있다가 결국 자기 지위를 얻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저건 아니야 하면서 끝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리가 돼요. 세진이 어떻게 봤어? 박선희가 약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박선희처럼. 왜? 왜냐면, 박선희는, 원래, 같이 단테이랑 같은 차를 탔으면 끝까지 같이 가던가, 끝까지 계속 가야 하는데, 이제, 단테이를 이제 버리고, 이제 자기만 잘 되겠다고 버리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박선희처럼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연이는? 어, 저는 박선희가 옳은 일을 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선희가 처음, 그, 박선희가 단테이를 따르는 거는 그 단테이랑 같은 차를 타긴 했지만, 단테이처럼 같은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다시 외톨이가 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이기 때문에, 어, 박선희 처음부터 나쁜 마음, 막 친구들을 괴롭히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으니까, 박선희처럼 살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호연이는 혹시 이 상황을 지금 어느 정도 짐작이가 이해가 가? 아니면 네, 이해가 어떨 것 됩니다. 같아? 저는 박선희가 음, 그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도 하고 음, 이제 그
예를 들어 상사가 계속 상사를 유지하는 건 아니니까, 음, 이제, 버스라고 해야 되나? 버스를 음,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음. 않다고 생각합니다. 호연이가 아주 또 현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기 상사가 힘이 있을 때는 그 상사한테 충성을 다해. 그러다 그 그쵸. 상사가 이제 뭐해? 권력을 잃을 때쯤 되면 다른 더 힘센 사람을 얼른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갈아타야 된다는 네. 거야. 그래야 그,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야. 진드기처럼 어, 붙었다가 어, 다른 사람한테 다시 붙고, 어, 그게 이제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 그렇구나. 세진이하고 소연이는 이른바 그 뭐야? 정, 침몰하는 배에 내가 그 배를 내가 타고 있으니 침몰하는 배와 함께 내가 뭐 하겠다? 같이 죽겠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근데, 거기서 호연이 해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라고? 소연아? 거기서 그 침몰하는 배에서 떨어져도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이제 호연이는 침몰하는 배면 얼른 뛰어내려서 보트를 타든지 다른 뭔가로 갈아타야겠다라는 부분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또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해. 배가 침몰하면 생쥐들이 제일 먼저 도망친다고 그러거든. 저 생쥐 같은 놈들이라고 비난을 해. 그래서 나는 선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배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배와 함께 난 뭐 하겠다? 운명을 죽겠다. 같이 하겠다. 라고 하면 와 멋있다 이러는데 야 멋있는 게 뭐가 중요해?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뭘 하는 거야. 자기의 어떤 그런 선택이 뭐 한 거야?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요즘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의 차이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해외여행을 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앞에서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막 그래. 고맙습니다. 그래.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여행 중에 있었던 온갖 일들을 다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나중에 뭐 한다는 거야? 컴플레인 한다는 거야. 항의를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그 갔는데 자리에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막 그 자리에서 막 대판 싸운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성향에 뭐가 있다는 거야?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일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여행 중에 싸워봤자 자기들에게 뭐해? 나쁘죠. 이익이 안 된다는 거야. 여행만 망치고. 그러니까 여행 중에는 일부러 뭐 한다는 거야? 꾹 참고 그냥 따른다는 거야. 근데 여행 끝나면 이제 그 사람하고 나는 이제 관계가 뭐였으니까 모르는 끝났으니까 사이. 이제부터 내가 그때 못 얻은 걸 내가 다 고발해서 내가 얻겠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떻게 삶을 살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사람들마다 이제 뭐야 차이가 있는 거야 차이가. 그런 점에서 뭐 단테이도 그러면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면 박선희 역시 결국은 자기의 뭘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단테와 박선희는 다른 인물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힘, 그 상황 이런 거에 맞추어서 행동한 것 아니겠는가. 거기에 과연 우리가 선과 악, 착함과 나쁨, 이런 도덕적 잣대 이런 걸 갖다 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란 그 자체가 이익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착함과 나쁨, 옳음과 그름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잣대를 함께 갖다 대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자, 또 이 책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그 은영미를 아니 무슨 영미지? 은영미, 맞아요. 맞아. 은영미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은영미를 돕기 위한 캠페인을 하잖아. 그러면 은영미를 돕기 위한 캠페인을 한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세연이? 음, 저요? 세연이. 아, 박세연. 김, 은영미를 돕는 캠페인이 왜 문제가 되는 거야? 김지민이 말한 것처럼 영미는 자존심이 센데, 음, 은영미의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시작한 것이기도 하고, 은영미를 돕자고 한 목적이 아니고, 단테이가 그냥 은영미의 병원에 방문한 것도 단테이가 그냥 자기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음.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세연이는? 자기 이미지를 메이킹하기 위해서, 또, 어쨌든가, 하지만 그 단테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영미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 아니냐. 그러니 괜찮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지 않으면
그런 캠페인 돕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지. 어느 쪽이야, 세연이는? 굳이 말한다면? 두 번째, 두 번째, 순수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된다. 돕는 일을 할지라도 하면 안 된다. 세진이는? 음, 음, 어,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원치 않으면 안 해야 된다. 같아요. 서연이는? 네. 저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한 건 좀 나빴지만 원치 음. 않아도 도움이 되는 건 일단 해주고 나면 나중에 기쁠 일인 것 같아요. 나중에 기쁠 일일 것 같다. 호연이는 이 상황 이해가? 저는 지금 잘 그 모르겠습니다. 상황 잘 모르겠고.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번에 뭐 튀르키예 지진이 났잖아. 그래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 그래요? 사람들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그러지. 터키가 지진이 크게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튀르키예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들 중에는 정말 그들이 안 됐으니까 그들을 도와주려는 어떤 그런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자기가 뭐해? 이니시 메이킹. 내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음주운전을 했어. 그 사회적으로 막 욕을 막 먹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이 그 튀르기에 성금을 뭐 1억을 냈다. 딱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른바 미담 이런 것들이 퍼뜨림으로써 자기가 그전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그런 그 부정적 이미지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을 위해서 활용한 것이니 그런 행위들은 옳지 않다. 그런 것들은 거부해야 된다. 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희롱, 성폭력 이걸 일으킨 남자가 있었어. 근데 그 남자가 이제 재판을 받아. 근데 재판을 받는데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성단체, 성희롱, 성폭력 예방 여성단체에다가 이 사람이 성금을 기탁해. 그 후원금을 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성단체에 후원금까지 냈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뭐 해주세요? 깎아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랬더니 여성단체에서 앞으로 성희롱, 성폭력 재판 받는 사람의 후원금은 뭐 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했거든. 그럼 그런 부분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부 기탁하는 것들은 안 되는 건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했는지 아니면 재판에 감경을 목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알 건가? 또 어떤 목적으로 했던 간에 여성단체는 그 돈을 받아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활동에 그 돈을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있거든. 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호연이 어떻게 생각해? 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연이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서연이는 일관된 입장이야. 무조건 받아야 되고 무조건 줘야 되고. 그래서 서연이는 아까 또 얘기했지만 은영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돈을 왜 안 받아? 은영미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야. 세진이는? 어, 네, 잠깐만요. 갑자기 까먹었는데 다시 한번 말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선의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목적이 아닌 돈이라도 받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순수한 목적이 아니지만 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건가? 그거는 일단 돈을 받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다고? 네. 세연, 저는 옳은 일이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어, 점에서 지금 보면 세연 얘기 계속. 아, 저 얘기 안 해도 돼. 세연이하고 서연이가 지금 입장이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연이는 돈을 그 은영미가 왜 돈을 안 받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세연 입장에서는 그 은영미가 돈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안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해석들이 이렇게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책의 저자는 결국 그 뭐야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야? 아무리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도와서는 뭐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선생님 아내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 근데 선생님 아내가 생일이었었는데 선생님 아내는 자기 생일을 싫어해. 왜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건 고통이래.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고진멸도에서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 공감합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서 가장 그 바라는 거는 불교에서 이제 윤회를 믿잖아. 그 윤회를 끊고 해탈하는 거. 즉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게 불교에서는 최고의 적이야. 그 업을 이루는 거야. 최고 목표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야. 불교에서는.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선생님이 또 아내가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 그 선생님이 선생님 아내 직장에 몰래 가가지고 그 직장 동료한테 케이크를 주면서 그게 깜짝 파티를 좀 열어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선생님은 돌아왔어. 내 선생님 생각에는 난 역시 좋은 남편이야. 라고 하면서 깜짝 파티를 열어줬으니 얼마나 감동을 할까 이러면서 왔어. 근데 우리 아내가 뭐 엄청 화를 내는 거야.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딴 일을 벌여갖고 사람을 망신시키냐 막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막 며칠 동안 욕 엄청 먹었거든. 근데 선생님, 선생님 어? 뭐야?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그 뜻이 뭐야? 아, 이거 1번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 너무 젊었고 너무 어려가지고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물어본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하도 변변치 않아갖고 결혼을 했을 리가 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야? 2번 뭐야 호연이? 2번이요. 잠깐만요. 좀 뭐라고요? 됐어 호연아 알았어.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과를 할 마음이 안 드는 거야. 내가 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게 왜 화를 낼 일이야?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야 될 일 아니야? 왜 화를 내는 거야 지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누가? 그, 그, 선생님, 그 아내가? 아내가, 어,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과를 하셔야죠. 선생님 사과를 해야 된다. 여기 이 세상은 선생님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 선생님 아내 좋으라고 한 건데? 기쁘라고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장난이 재밌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저만 재밌고 남이 재미가 없으면은 그거는 폭력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아내분에게 폭력을 가한 거예요. 폭력 남편이야? 서연이 어떻게 가정폭력. 생각해? 서연이는? 저요? 어, 어, 음, 얘도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선생님 하면 사과를 해야 돼.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원래. 아, 사과를 해야 된다. 선생님 사과를 해야 된다. 세진이는? 그렇죠. 선생님이 사과하셔야죠. 왜? 당연히 선생님이, 그 전에도 그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별로, 음, 행복하지 않다고도 했는데, 음, 놀려준다는 듯이 막, 음, 생일 파티를 해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음. 공감합니다. 세연이는? 어, 사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 왜냐면 선생님 아내도 짜증 났겠지만 선생님도 짜증 났을 거 아니에요.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은영미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영미 입장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아무리 그 은영미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게다가 여기서는 사실은 은영미를 위한 것보다는 독고섬이라네. 그 단테이가 자신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한 어떤 그런 의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연이 말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뭘 잘못한지 알려줘요 이러면서 첫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건 한 죄, 2번 폭력을 행사한 죄, 뭐 이러면서 선생님이 누가 죄인인가 했더니 네가 죄인이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작품들을 보면서 이 문제가 아까 다른 작품과 연결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이 작품이 나의 문제, 우리의 현재 상황과도 이러면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는
소년소녀 과학하라라는 책입니다. 소년소녀 과학하라라는 책인데 이 책은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는 진로에 관한 부분, 진로. 여러분들 특히 이제 과학자들과 이렇게 여러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그 과학 세계들을 관련해서 진로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과학자들의 세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과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이어서 소년소녀 과학하라라는 책을 갖고 다음 주에는 오늘과 마찬가지 독서 토의 형식을 진행하고 다다음 주는 글쓰기를 진행을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독고소명에 반하며라는 책에 대해서 독서감상문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11일 날 토요일 날 10시 40분에 다시 접속을 하면 그때는 이 책에 관한 독서감상문 쓰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영이 다음 주에는 고맙습니다. 사과하지 말고 책 잘 네. 시켜봐. 수고했습니다.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